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NS 직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설은 측량점, 이미 알고 있는 측량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직설은 뭐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캐드에서 있는 그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반대로 이 기계가 그 위치를 찾아주는데, 그러니까 북쪽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고 동서측으로 몇 미터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을 좁혀 나가면서 정확한 위치가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 경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 수목에 있는 교목들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GNS 측량으로요. 약 한 300개 되는 수목들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진과 드론, 각종 뭐 측량 장비 라이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현실을 3D로 입력이 되는 상태고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이 경계 부분들을 다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된 선들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 지금 현황에 디자인된 선은 없기 때문에 그 주요 동선 같은 것들을 다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 측량에서 이미 측량을 했지만 이제 망실돼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찾아줘야 될 때는 이 GNSS에서 측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제 측설에 또 필요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측량 말뚝들이 필요하겠죠. 이미 이제 경계 측량할 때는 이런 말뚝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오늘 현장에서는 깃발을 쓸 겁니다. 깃발은 대략 약 1,200원 정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50여 개 정도 사용해서 현장에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수목의 위치가 중요하고 토목 훼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표기를 하고 그 설계의 3차원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목을 보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어림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리 단위까지 다 측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3차원 정확하게 그리고 생태 보존하고 공사비 줄이는 게 BIM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 지지서에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설계법이 미래 설계법이고 이런 걸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설계나 뭐 기본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거 하게 됐을 때 이제 환경 관련 기관이나 뭐 국토부, 시 이런 데서 이제 현장 검증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설계하는 입장이지만 현장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회사가 이제 시공회사한테 설계를 넘겨줄 때 그 대상지 경계 부위라든지 주요 지점, 주요 경계 부위죠. 이제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봤던 포인트가 망실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그걸 다시 찾아주는 일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했던 길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지적했던 그 경계 측량점들을 좌표로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1-3D를 통해서 좌표를 뽑아내고요. 엑셀로 만들고 그걸 다시 현장에 설치하는 측설, 그러니까 측량점 설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포인트 좌표들이요. 그럼 11-3D에 일단 명령어 중에 메뉴 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뉴 바를 치면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디폴트니까 1번으로 했고요. 1번 해놓으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대부분은 0으로 꺼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 포인트 기능 중에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이 캐드 포인트를 이제 11-3D에서 쓰는 코어 포인트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코어 포인트를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랜드 데스크탑 포인트를 또 만들 수 코어 포인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토캐드 포인트를 코어로 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명령어 중에서 명령어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쿼드를 찍고요. 필터를 칩니다. 쿼드를 찍으면 이제 2차 명령어가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애드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설치를 하고요. 포인트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제 apply all 합니다.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포인트가 바뀌었죠. 일반 포인트에서 코고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들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포인트에서 임포트, 엑스포트에서 엑스포트로 해가지고 이건 저장 형식은 포인트명 이스트, 노스, Z축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자 나왔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35개의 좌표가 떴고요. 저희가 Z값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X, Y 값이 입력이 됐고 0값이라도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그냥 해놓으면은 비워놓으면 에러가 납니다. 비워놓고 0이라도 입력을 해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X축은 20만에 50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서방향 값이 들어온 거고 이게 X 값이요. 이게 노스 값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량할 때는 노스를 먼저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여기 Shift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적어서 노스, 이스트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저장하시고요. 측량기에다가 이메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전송을 했고요. 그 파일을 지금 여기서 서버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량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저희는 테라S 쓰고 있습니다. 블로기를 통해서 방금 보는 게 이거네요. 네, 이걸로 해서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관리에 들어가 보면 쭉 뜨죠. 포인트들이 서버에 연결되었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는 서버를 저희가 어떤 점을 이제 선택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측량이라고 있습니다. 측량으로 들어가서 포인트 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목록에서 축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뜨면 이제 해당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이걸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실내기 때문에 좀 안 뜨고 있는데요. 실외에는 또 이게 반사돼서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으면 얘가 이제 북쪽하고 그 동쪽을 서쪽을 이동할 거리를 알려줍니다. 지금 얼만큼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얼만큼 이동을 해라. 그래서 거기 근처에 뭐 센티 단위로 맞춰놓으면 위치에 2층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소리를 내줍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요. 이미 이제 빨간색 기둥을 다 찾아놨었는데 저희가 한 4개월 만에 왔더니 다 지금 망실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았던 측량 좌표를 통해서 정확한 예전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좌표 입력된 거에서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 거리를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북쪽으로 어느 쪽, 동쪽으로 어느 쪽. 그래서 그 좌표를 찾게 되겠습니다. 신호음 같은 게 나나요? 맞아지면? 네네. 동쪽은 맞았고 이제 3cm 오차 있습니다. 지금. 지금 10cm 오차입니다. 네, 이 정도로 책살로 찾아내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